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팀 황숙혜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제 1부, 2부, 3부. 1부는 주간 키워드라고 해서 뭔가 네. 시장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키워드로 짚어보는 네. 시간이잖아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아, 요즘 이런 네. 우려가 좀 나오죠, 미국. 네. 예, 특히 뭐 지표가 저번 주 후반에 두 가지가 네, 안 좋게 나오면서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온 게 네. 월가가 아니라 연준에서 나왔어요. 아, 미 연준에서요. 세인트 루이스 연은의 알베르토 무살렘 총재가 정확히 이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닌데 네. 미국 물가가 연준 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속이 되면서 네. 고용이 둔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월가에서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과 흡사한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저번 주 후반 가서 시장이 좀 흔들렸던 게 그 두 가지 때문이었잖아요. 경기 선행지수 1월 달 그렇죠. 거. 예. 이거랑 월마트 실적은 좋았는데 실적 전망이 안 좋았죠. 가이던스가 안 좋았어요. 그래프 보시면 파란 선이 선행지수인데 경기 선행지수인데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1월에 전월 대비 떨어진 거예요. 1월에 101.5인데 네. 이게 3개월 만에 하락 반전한 거고요. 음, 그리고 월마트 보면은 4분기에 매출이 6% 늘어났어요. 예. 근데 2025년 올해 그 연간 매출 성장이 아마 3% 선에 그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월가에서 또 이제 그럼 침체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죠. 원래 이제 월마트가 좀 가격이 싼 소비재들이 많다 네. 보니까.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그 뭐 중산층이나 서민뿐만 아니라 네. 고소득자도 월마트 가서 소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어쨌거나 이 회사의 실적은 경기의 바로미터로 아직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 건데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물가 안정 더하기 고용. 최대 네. 고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용이랑 물가랑 지금 상반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살렘 총재가 그 얘기를 한 게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앞으로 통화 정책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무살렘 총재가 개인적으로는 네.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네.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쪽을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뭐 양적 긴축 중단을 논의한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오는 예. 와중에 오히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좀 매파 쪽이긴 해요. 그래서 매파 발언이 나오는 데다가 지표가 또 안 좋으니까 네.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월마트 실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마존이 또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이게 소비 패턴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 아닌가 이커머스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 월마트도 온라인 쪽 매출 이쪽 비즈니스가 강하거든요. 네. 4분기에 한 20% 넘게 늘었어요. 그랬는데 전체 그 매출 성장률이 올해 한 반토막 4분기 네네.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좀 눈길이 가는 소식인 거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오프라인으로 장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마트를 가고 네. 아니면 집에서 쿠팡 쓰잖아요. 거의 다 저는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온라인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 변화가 또 이렇게 실적 가이던스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내용인가요?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 테크.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그 아이비 리포트로 팔란티어를 다뤘었죠.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강세론 나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왜 강세론이 나오는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짚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밸류에이션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 매출 비중이 지금 높은데 그렇죠. 40% 훨씬 넘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예산을 간축하려고 하고 국방 예산을 있으니까 특히, 그래서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저번 주에 네. 국방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그 국방 예산을 연 8%씩 감축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바로 반응했어요. 19일에만 10% 떨어지고 20일에도 5% 이상
그리고 21일에도 4.6% 떨어졌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정기적인 전망이나 펀더멘틀은 괜찮다고 낙관해요, 월가에서도. 네. AI 쪽 기술력도 괜찮고 AI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네. 잘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사그라들지 않는 것도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 우호적인 여건인 거고. 근데 문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인 네네. 거죠. 그래서 리톨스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자시 브라운이라는 대표가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높아서 조그마한 악재가 나와도 이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주가나 밸류에이션을 더 높일 만한 새로운 모멘텀은 뭐 없는 상태잖아요. 기존의 네네. 비즈니스에 계속 네. 가는 건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그리고 주가가 웬만큼 떨어져서는 매수 기회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언제 사야 되지? 이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사실 저가 매수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럴 네. 것 같은데 그 버투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지금 저번 주 금요일 종가가 101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84달러, 5달러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보다도 한 20% 20% 가까이 가량. 떨어져야 뭐 매수해볼까 하는 그래요. 그 정도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일각에서는 팔란티어가 정보 국방 쪽 그런 매출 비중도 거의 반 가까이 되긴 하지만 네. 최근에는 민간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50% 넘었죠. 예, 네. 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근데 아직은 절대적인 비중이 40% 넘는데 예산을 8%씩 연간 깎아내린다 이러면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PER이 과거 실적 기준으로 500배예요. 그리고 네네. 선행 PER 앞으로 1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해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180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떨어져서는 저가 매수 나서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뭐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성장 네. 동력이 뭐 짠하고 추가로 나타나면 모를까. 지금 네네. 다른 조건이 같은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뭔가 멀티플 확장을 기대할 수 네. 있는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구간이긴 하네요. 네. 오늘 그럼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거죠? 버핏이에요. 버핏. 네. 아니 버크샤에서의 실적 보니까 좋던데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아마 뭐 버핏의 주주 서한에 대해서는 주말에 보도된 거를 많이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개인 자산이 1,495억 달러. 그 그리고 정도 현금 되고. 자산도 엄청 늘었고. 그리고 서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첫 장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 손으로 쓴 편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워드로 중간 제목을 이렇게 달아가면서 워드로 작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5페이지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1년 동안 2024년에 주식 더 팔았고 특히 뭐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팔았고 현금 자산을 그래서 3,340억 달러로 늘렸고 이런 얘기들 보도가 됐는데 이것보다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갔던 대목이 서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94세잖아요. 네. 쇠약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후계자로 결정된 그렉 아벨이 네. 이르면 내년부터 주주 서한을 작성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버크셔가 올해 창립 60주년이거든요. 창립 60주년이고 그 버핏은 이번 주주 서한이 아마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그렉 아벨이 서신을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서한이 아마 버핏 회장 개인적으로도 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쭉 보면은 경고가 좀 눈에 띄었어요. 미국 재정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달러에 대한 경고도 있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도
네. 보였어요.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어리석은 재정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화폐 가치가 증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달러 되는 가치가 지금 뭐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미국이 네. 지금 그 경계선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뭐 세금 깎아준다 이거를 굉장히 그렇죠. 굉장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네네. 대선 취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버크셔는 작년에 연금 세금을 268억 달러 냈다고 합니다. 아, 네. 미국의 어느 기업보다도 네. 많았고 모든 기업이 낸 세금의 5%를 버크셔가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자랑스러운 네. 말투로. 그러면서 이제 재정 정책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달러 그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쓴소리를 워싱턴을 향해서 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버크셔의 핵심 비즈니스가 뭐 아직은 보험이잖아요. 보험 중에서도 손해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비즈니스 구조상. 근데 그 버핏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리케인이라든지 대형 산불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이 예측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지난번 소매 판매 급감한 것도 뭐 산불에다가 예, 한파에다가 그쵸. 예. 미국은 보니까 왜 이 날씨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했는데 지금은 물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많으니까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있을 때 보면은 뭐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네. 폭설이 쏟아진다거나 이러면 어디 다리 하나가 그냥 전면 통제에 막혀요. 예. 나올 수가 없는 거. 차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데가 네. 어디 왜 좀 이렇게 워낙에 매장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디 그 약간 외진데에 예. 크게 이렇게 있는데 어디 도로가 막힌다거나 뭐 그 다리가 하나 통제된다거나 이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설이 쏟아진 그 다른 지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겠네요. 근데 이런 천재지변의 예측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핵심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손해보험 사업의 이익 전망도 점점 흐려지고 그럴 수 있고 있겠네요. 예, 그리고 뭐 작년만 해도 그렇게 뭐 산불도 나고 했지만 크게 타격이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앞으로 대규모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네. 이런 게 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버핏이 지구온난화 이런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1부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팔란티어 테크, 버핏 새 키워드로 또 관련된 내용까지 좀 짚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